모든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게 뭐 빨간 불이 나와가지고 전멸을 하면서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거나 작업자가 안전하게 비상야광봉보다 더 낫잖아요. 그래서 그게 간편하고 주머니 넣고 다니기도.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기술입니다. 또는 이거 모르스 신호를 대신해서 국제적인 표준이나 국내적인 표준 또는 작업자의 표준을 스스로 만들어서 빛이 한 번 나오면 뭐 살려줘, 두 번 나오면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언어를 빛의 숫자를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언어를 만들거나 신호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광신호, 반도체의 광선미선으로 광신호를 이용해갖고 진법수를 만들거나 숫자로 만들거나 언어로 만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컴퓨터를 처리하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의 모든 이동 명령은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선택합니다. 저장도 그렇고요. 메모리 주소처럼 저장 셀을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저장 방식이 무엇이며, 가령 이제 저장 HDD다, SSD다. 그럼 미셀과 이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의 무엇이고, 또는 숫자의 무엇이고, 또는 언어의 무엇이다. A, B, C, D, 뭐 EF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는 캐패시타다. 그러면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캐패시타에서 진법수의 무엇이며 숫자의 무엇이고, 4가 숫자가 4가 될 거고 7도 될 수 있고 48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하기 나름인데요. 국제적인 표준이 넣고 트랜지스터도 역시 1셀과 1셀을 결합하면 동일하게 숫자의 무엇이며 진법수의 무엇이며 이렇게 언어 방식의 무엇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국제적인 표준에서 현재 정해진 국제적인 표준이 진법수에서 무엇으로 정해졌든지 상관없이 이 부분을 단순히 진법수에 있어서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뭐 가령 숫자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01은 숫자가 8이다. 그다음에 001은 뭐 6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아니면 A, B, C, D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시면 식사하셨습니까를 전 세계에서 78, 64, 24로 정해 놓읍시다. 그럼 이 부분을 그래서 국제적인 약속만 한다면 서로 간의 국가 간의 약속이거나 기업 간의 약속을 스스로 해도 되죠. 그래서 전 세계 여행자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숫자만 되면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숫자로 국제 언어를 통일하는 방식이죠. 그럼 이걸 이제 컴퓨터에 도입을 하면 컴퓨터 언어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되면서 뭐 다른 국가나 기업이나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은 숫자로도 다른 의미로 저장을 한다는 거죠. 다른 의미로 저장을 갖다가 100가지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모두를 틀리기 위해서 현재 저장을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법수가 뭐가 됐든지 모두를 틀리기 위해서 100가지 경무수도 만들어서 저장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면 매우 중대한 기술인데요. 제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HDD 가령 모든 전 세계 유선 통신과 무선 통신에서도 그 진법수로 이제 전기선을 이용해서 유선이든 무선이든 보낸다 했을 때 그 진법수를 숫자로 바꿔가지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무선 전화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상대방 프랑스어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서 하거나 어떤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걸게 되면 그쪽 언어를 프랑스 선택하면 프랑스어로 번역이 되고, 독일어 선택하면 독일어로 번역, 스페인어 선택하면 스페인어, 영어로 쓰면 영어로 번역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전멸등을 할 때 이거를 길게 뽑아내면, 가령 여기를 갖다가 빛이 나오는 통로를 금속으로 반사되는 그런 부분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안에다가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 방송 반사판처럼 해서 오목한 홈을 파준다. 그것이 오목거울로 작용을 한다 그랬는데요. 뭐 태양열 조립판 같은 데서도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배치해서 태양빛이 어느 각도에 들어오든지 빛이 서로 반사 복사되어서 하루 종일 난방이나 물을 끓이거나 음식을 데울 수 있습니다. 발전을 하거나.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길게 주둥이를 뽑아내 가지고 여기서
그 안에서 빛이 반사복사가 된다는 거죠. 통로를 거치면서. 그래서 길게 뻗어나간다는 거죠. 이 기술을 어디다 쓸 수 있냐면 전투기에다 쓸 수 있습니다. 전투기에다가 약간 현재보다 전투기 연소기간을 꼬리를 좀 더 길게 뽑아내어서 이거 연소기간의 열을 이제 견딜 수 있다라는 잠깐 보장 속에서 좀 더 그렇게 추력이 늘어난다의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모든 전투기 엔진을 약간 그렇게 쭉 길게 뽑아내 가지고 멀리 쏘는 이렇게 해서 추력을 빠르게 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있는 선풍기도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안에 팬이 들어가 있고 팬이 들어갔고 이렇게 길게 내뿜으면 서큘레이터로도 사용하거나 방 안을 시원하게 하는 선풍기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와 같은 선풍기를 제안했었어요. 제트 엔진 같은 데서 바람을 여러 군데서, 그러니까 송풍기라고 합시다. 송풍기에서 여러 군데서 바람 빨아다 압축 이렇게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모터를 통해 압축을 해갖고 내뿜으면 이것이 이제 송풍기 유력이 세진다 그래요. 이걸로 선풍기도 만들고 이게 또 드라이기처럼 금속을 가열해갖고 그걸 통과함으로써 온풍기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송풍기 이걸 갖다 제트 엔진에 그래서 송풍기를 모터를 여러 개에서 강하게 내뿜거나 또는 양수기 같은 것도 모터를 여러 개에서 물줄기 한꺼번에 빨아들이는 보통 모터가 2개, 3개짜리 있고 5개짜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진공청소기도 모터를 2개, 3개 달아갖고 한꺼번에 빨아들이는 이런 기술도 있고 진공청소기 나갈 때 바람을 2군데나 여러 군데나 나가면 압이 세진다고 얘기했죠. 이것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재 있는 제트 엔진인데 터빈 블레이드를 없애고 터빈을 없애고 이것을 공기를 여러 군데 빨아들여서 진공청소기 압축을 시켜주면 간단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싸게 제작이 돼요. 그러면 제트 엔진 가격이 엄청 다운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드론에 이것을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연소실로 공기를 보내줘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만든 제트 엔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에다가 스크류 이렇게 회전 구조를 주면 더 좋아요. 회전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한포 같은 기술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모든 자동차 회전축에도 이게 대남 매듭꽂이 마주고 둥근 이렇게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면 링식으로라도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회전력이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자동차, 헬기, 배 모든 회전축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이런 스크류식으로 넣어주면 더 좋아요. 오래 써도 이게 지장이 없다는 보장 속에서 스크류 회전 간격을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만들. 끝에 갈수록 촘촘히 만들. 비트리들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회전 간격이 똑같죠. 지금은 회전 간격을 비트드릴을 좀 더 끝에를 촘촘히 회전수를 넣어주면 비트드릴은 모든 땅 파는 도구 이런 데도 다 들어가고요. 이런 모든 회전축에 이 기술을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변속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 그 밴딩식의 톱니바퀴가 있고 위에 안과 밖에 톱니바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밑에까지 같이 결합해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밴딩식의 톱니바퀴가 있고 안에만 톱니바퀴가 있는 원통형의 구조가 있어서 이것이 단순히 회전력을 더하는 이런 헬리콥터 같은데 또는 배 프로펠러 돌리는 데 사용합니다.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자동차에 뭐 커넥팅 노드, 크랭크 축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포 같은 기술에서는 한포도 역시 대남 매듭구조 마디구조를 두툼한 부분을 링식으로라도 금속을 더해서 넣어주면 안에 압력을 잘 건드리고 멀리 나갑니다. 유리석영 코팅 옛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 안팎 여러 가 코팅 구조를 주고 안에는 회전 구조를 주는데 이런 스크류 회전 구조도 괜찮아요. 회전 간격을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내주면은 나가면서 엄청난 항속거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탄환 기술에서 어디 갔지? 탄환 기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포, 그래도 포탄 구조라도 이렇게 끝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랬죠. 포탄 구조도 모든 탄환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미사일도 변형시켜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이게 이제 바람을 모든 비행체도 바람을 쪼개서 압력을
퍼뜨려서 비행사가 압력을 받지 않게 하거나 속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모든 이렇게 미사일 구조다 그러면 초고속 어뢰처럼 초공동 어뢰처럼 미사일이 되든 비행체든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해서 공기를 가려갖고 압력을 해소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시도 제 기술 여러 겹으로 내뿜으시는데 회전식으로 내뿜으면 더 좋아요. 또는 안에서도 압력을 견딜 수 있게 안에서도 비행기체 안에서도 압축 공기를 이렇게 내뿜어 압력을 견디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잠수함에도 이 기술은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 포탄이나 탱커 그 어떤 탄 구조에 있어서 여기 앞에를 이렇게 좀 약간 두툼하게 만들고 여기 또 홈을 파서 이렇게 호목한 홈을 파서 바람이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볼록한 줄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끝에 부분은 약간 두툼하게 전체를 하기는 좀 그러니까 양쪽으로 두툼하게 해서 무게를 좀 증가시켜서 밀어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듀레텍이라는 회사가 이 기술을 쓰는 것 같은데요. 제 기술입니다. 그 회사는 기술을 공개하지 않으셨으나 저는 한눈에 알았거든요. 제 기술이라는 거. 제 페이스북에 국가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시고 지금도 내고 있는데 그 후로부터 YTN이라는 제 기술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플라스틱 창문, 자동차, 현대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배터리, 자동차 2차전지, 연료전지를 여러 개로 분할하고 또 각자 격벽 처리하고 냉난방 시스템 이것도 하시고 말씀이시죠. 유리창에다 프라시창을 덧대가지고 밖에는 프라시창과 안에는 아래 유리창인 구조 이런 부분도 말씀. 프라시창 방탄필름, 프라시창 방탄필름 이렇게 연속적인 구조로 만들어 방탄 소재로 만드는 거. 프라시창을 바깥에 있고 안에는 아크릴창이 있는 이런 구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그 YTN에 보도를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탄약이나 장약에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가서 융합폭탄으로 만드는 구조죠.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화적 원리를 따라서 장약 가루가 됐든 폭약 가루가 됐든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만들면 에너지 단위가 흘려서 서로 강하게 융합화해서 항속거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뭐랄까 유효 사거리가 되겠죠. 유효사리가 늘어나거나 이것이 폭약의 위력이 커진다는 다이너마이트의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다이너마이트나 이런 것들을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전파 방식으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각각 조정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1번부터 100번까지라도 또는 시간 지연 누르면 한 5초 후에 터지거나 해서 안전을 도모하는 그래서 뭐 문제 있으면 딱 오프 시키면 되니까요.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 시간 지연 방식 이것은 어뢰나 기내 이런 데도 전파로 깨울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하고 드론 조정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하고 이것은 데스크탑, 스마트폰, 노트북, 워키토키 이런 데도 유성통신할 때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가지고 송수신하거나 몇 개 또는 전체를 동시에 송수신한다.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 번호만 들리게 해서 각각 통신하거나 몇 개 또는 전체를 동시에 송수신한다. 이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데스크탑 안에 100개 들어가거나 스마트폰 20개 들어가거나 워키토키 안에 워키토키가 10개 들어가거나 또 와이파이 안에 와이파이가 10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기술도 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위성통신 안에 같은 전파는 호출 번호만 들어가서 전파가 100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테나 같은 구조에도 안테나에 위성 안테나 있잖아요. 스카이라프 같은 그런데 거기도 안테나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10개다. 각각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동시에 송수신하거나 몇 개나 전체를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들리게 해서 각각 송수신하거나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몇 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통신칩 만들 때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데스크탑에 기판, 또 기판이라고 그럴게요. 마더보드, 모든 기기의 제품에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구조, 희한한 구조, 또는 저장장치. 그래서 100개만 넣어주면 그냥 슈퍼컴퓨터 저절로 되거든요. 전기 전원선만 넣고 전체에 연산도 따로 하고 연산을 각각 분산해 처리하고 합산만 해주는 구조로서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회사에 회사 컴퓨터가 100대 있다. 유선으로 이렇게 유선 무선으로 연결해서 연산을 각각 일감을 나눠주고 전체를 합산하는 구조가 되는데, 그러면 이 컴퓨터 케이스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100개 컴퓨터에다 각각 저장할 수도 있어요. 암호 이렇게 일련 번호 암호 설정해서
그래서 짐 켈러라는 분이 이걸 하시던데 모래라는 어떤 스타트업의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그 기판을 갖다가 기판하고 저장 장치를 100개씩 만들어서 컴퓨터 케이스만 없으면 되게 싸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슈퍼컴퓨터를 1000개짜리도 가능한데요.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로 이제 슈퍼컴퓨터 만든다는 거죠. 좀 연산이든 뭐든 종합 합산만 해주거나 각각 동영상 한 개를 100개나 1000개로 쪼개서 1년분 암호 설정을 넣어 저장 장치를 각각 저장하고 동시에 작은 조각으로 동시에 D램에 띄워주고 동시에 이것을 신호를 동시에 이렇게 CPU나 GPU가 동시에 읽어드리고 동시에 처리한다는 거죠.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CPU나 GPU, D램도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로 해서 소자리를 많이 만들면 단가를 맞출 수 있겠죠. 일꾼을 많이 늘려놓는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D램 같은 것도 겉으로는 하나지만 안에 이렇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정보 용량의 처리를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20개 있는 변실순처럼 그런 구조를 택할 수 있습니다. 일꾼들을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CPU나 GPU도 동일하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 기타 모든 부품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최대한 집적하는 효과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D램에다가 약간 플래시 메모리를 좀 넣어서 기억 장치를 두거나 배터리를 둬서 전원이 꺼져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되게 효과적 좋을 텐데요. 단가가 좋잖아요. 배터리 작은 하나 넣으면 될 텐데요. 기억 장치로 만드는데 단가도 싸면서도 플래시 메모리화 시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는 D램에다가 플래시 메모리처럼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조금 준다든지 SRAM에다가 어떻게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좀 준다든지 CPU에다가 약간 플래시 메모리를 약간 따로 또는 같이 해가지고 플래시 메모리를 조금 더 기억 장치로 너무 열이 일어나니까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기판 만들 때 플래시 메모리를 넣어서 거기다가 작은 부팅할 때 컴퓨터 부팅할 때 기본 화면만을 뜨는 이런 저장장 그런 것을 넣어놓으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 그럼 현재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어떤 안드로이드는 선택사항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것을 하시던데 이거 그래봤자 제 기술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말고도 제 기술을 많이 침해하고 계십니다. 고의적으로 침해했을 때 회사 CEO도 이게 고의적인 이런 침해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미국은 있던데요. 고의적인 침해를 하지 마세요. 몇 번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을 얘기했는데 제가 보신다는 건데 제 기술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많이 나와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데스크탑에 이렇게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그 다음에 HDD나 SSD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앞에서 먼저 만들어서 같이 결합된 구조로 만들어서 급한 저장을 거기다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HDD로 옮기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CPU를 병렬 처리 연산에 가능한 CPU를 원칩으로 만들거나 마더보드에 좀 떨어진 곳에 넣어가지고 사실상 이걸로 AI 칩을 만들자는 방안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CPU도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 들어가서 숫자를 최대한 많이 넣고 소자리 많이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일감을 분산해서 정보 용량을 따라 처리해주고 하나의 CPU라도 정보 용량이 저렇듯 소프트웨어적으로 분신술 쓰듯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어서 정보 용량을 처리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도 대중소, SRAM도 대중소, 그 다음에 ALU도 대중소, 코어도 대중소 이렇게 다 숫자를 그렇게 해서 많이 집적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A사 레이더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화면의 소자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이렇게 최대한 집적하는 그런 기술을 씁니다. 소니나 삼성 이런 카메라 화소수 넣을 때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숫자를 넣어서 고화질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삼성이도 멋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비행체 기술에서 그래서 공기를 여러 군데를 빨아들여 가지고 내뿜는다 그랬죠. 여기서 이것은 이제 공기를 식히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아니면 뭐 단가를 적게 하려면 팬 방식으로 바람을 빨아들여서 밖으로 내뿜어주는, 이렇게 열을 내뿜어 이런 냉각 방식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행체에 있어서 추진 구조로도 될 수 있는데요. 여러 군데 바람을 빨아들여서 압축해서 뒤로 내뿜으면 추진 구조가 돼요. 물길 속에서, 배 속에서도 바다 속에서도 물기를 빨아들여서 추진 구조를 줍니다. 그때 이렇게 스크류 회전 구조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 비행체나 낙하산, 뭐 패러글라이더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소리만 안 난다면 되게 좋을 때 이런 형태의 추진 구조를 그렇죠. 그 자전거나 이런 데도 만들 수 있거나, 뭐 진공 오토바이도 되게 도움이 되고, 뭐 차량이면 어떻습니까? 하여튼 여러 군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여 내뿜으면 선풍기도 되고, 이렇게 열을 가열해서 온풍기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제트 엔진에서 이렇게 연소실이 6개다 그러면 각각 언오프 방식으로 하나만 가동하는데 2개만 가동해 3개만 4개만 6개만 이렇게 해서 화력을 틀리게 하거나, 왼쪽에는 연료를 적게 주고 오른쪽에 많이 주고서 조정하는, 이렇게 자세를 제어하는 방식. 모스크바의 스페이스 X에서 이걸 쓰시더라고요. 이 기술을 연소실에 틀린 연료를 줘서 자세를 제어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알았거든요. 그 방식이라는 것을. 로봇이나 어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연소실의 연료를 틀리게 줘서 속도를 조절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방식은 자동차 연소실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속도를 변속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변속기 없이 이것이 가능한 부분이다. 자동차 회전축을 돌릴 때 석유 방식으로 돌리든 전기 방식으로 돌리든 가스 방식으로 돌리든 회전축에 변속기가 없이 몇 개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연소실 또는 연료를 조금 주냐 많이 주냐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기판 구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기판에서 이게 건전지가 됐든 배터리가 됐든 자동차 1차 전지, 2차 전지가 됐든 연료 전지가 됐든 파워뱅크가 됐든 뭐가 됐든, 또는 콘덴서 있죠. 또는 제 방식의 금속 콘덴서, 이런 금속 배터리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가 5개인데 언오프식으로 해서 1개에서 공급할 2개, 3개, 3개, 5개에서 공급할지 틀리게 전기를 갖다 쓰는 기술을 기판에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이것을 10개도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이론적으로 이게 10개다 그러면 각각 전원을 공급해서 언오프 방식으로 몇 개에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전기량을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속도를 감속할 수도 있고 증폭할 수도 있어요. 이걸로 변압 구조를 만들어 갖고, 가령 이제 파워뱅크다 그러면 안에 배터리가 몇 개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서 12.5V, 30V, 60V, 110V, 220V, 380V 이렇게 틀리게 전원을 공급하는 감속과 감압 구조를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것도 이론적으로는 1000개도 각각 전선을 각각 연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각각 언오프식으로 가지게 하시면, 그런 기술 구조를 배터리 회사나 다른 데 컴퓨터 이렇게 또 기판 구조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조명 같은 데도 이렇게 전기를 축적해 가지고 업시켜서 조명을 업시키는 방식일 수도 있고, 콘덴서나 배터리를 넣어 가지고 스피커 앰프에도 이런 것을 전력을 공급했을 때 이게 되게 축적시켜 갖고 업시켜서 하거나, 자동차에도 동일하게 대방식의 어떤 금속 배터리인데 슈퍼카패시터 정도 되겠습니다. 자동차 연료 전지에서 받아서 업시켜 갖고 몇 개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서 전기를 속도를 증폭하고 감속하고 이런 기조가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저만의 독특한 기술로서 기판 구조나 소프트웨어 상에서도 로봇의 몸에서도 어느 해당되는 부위에 어떤 곳에 전기를 줄지 결정하는 기술이고요. 이거를 이 무게를 들었을 때 전기적인 힘이 얼마 들까, 이 무게 들어서 얼마 들더라, 이렇게 해서 기억하여서 이것을 수치화 시켜준다는 거죠. 숫자화 시켜서 자동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가 인체에도 휴머노이드도 그렇겠죠. 이렇게 이거를 해가지고 딱 들으니까 이게 딱 이 정도 무게 지지지지
이 정도 힘을 들여야 돼. 이러지 않거든요. 자동으로 되거든요. 무의식으로. 그래서 자동 처리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이 기술은 매우 중대한 미래 기술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게 모든 산업기기에서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이걸 쓰시면 일단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네네.